정미선은 약국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의 업무가 끝났지만 돌아갈 집에는 더 이상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 진우가 떠난 지 석 달, 시계 바늘은 계속 돌아가는데 그녀의 시간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약사 가운을 벗으며 무심코 거울을 바라봤는데 한때 생기 넘치던 눈동자가 이제는 텅 비어있는 낯선 여인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죠. 약사님,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인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 치듯 들려왔어요. 미선은 겨우 고개만 끄덕이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진우의 방이 그대로 남아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매일 밤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자 쌓인 우편물이 발 아래로 흩어졌고 대부분은 병원 청구서와 광고지뿐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며 벽에 걸린 진우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저며오는 듯 했습니다. 진우야. 목소리가 떨리며 새어나왔어요. 갑자기 몰려오는 피로에 눈을 감았는데 꿈속에서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그림자 속에서 가느다란 목소리만 들려왔어요. 엄마,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미선은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같은 꿈이 매일 밤 반복되었지만 오늘은 그 목소리가 더 간절하게 느껴졌어요.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떨리는 다리로 부엌에 가서 차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만 다시 보니 없어졌어요. 첫 번째 꿈을 꾼 이후로 미선은 진우의 죽음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말했던 교통사고와 너무 급작스러웠던 장례식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특히 시신 상태가 심각해 가족이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라는 경찰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미선은 시신도 보지 못한 채 밀봉된 관을 묻어야 했습니다. 미선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고 동네에서 소문난 무당 신봉화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평소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떤 단서라도 필요했어요. 신봉화의 집은 안개가 자욱한 언덕 위에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마음을 가다듬으며 낡은 돌계단을 올랐고 이상하게도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아무도 두드리지 않았는데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마치 자신의 방문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봉화는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로 미선을 맞이했고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맑고 날카로운 눈빛이 미선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듯했어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봉화의 차분한 목소리에 미선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내부는 깔끔했고 하얀 천이 벽에 걸려있는 가운데 작은 탁자 위에서는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어요. 봉화는 미선을 자리에 앉히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 때문에 오셨군요. 미선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자신이 아직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봉화가 먼저 입을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고 봉화는 미선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말을 이었어요. 같은 꿈을 계속 꾸시는 모양이네요. 아이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미선의 등에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봉화는 천천히 차를 한 잔 건네며 미선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육신은 그곳에 없어요. 누군가 진실을 감추기 위해 빈 관을 묻은 거죠. 관을 열어야만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미선은 차가 담긴 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봉화의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입술을 깨물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귀신은 거짓말을 못해요. 시신도 못 보고 장례를 치렀다면서요? 이상하지 않나요?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봉화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솟구쳤고 진우의 장례식 날관이 밀봉되어 있었던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경찰은 시신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며 가족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덤을 열어봐야 해요. 진실을 찾고 싶다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미선과 봉화는 무거운 삽을 들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달빛만이 그들의 길을 비추었고 발소리조차 숨기듯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미선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 하려는 일이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고 진우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준비됐나요? 봉화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미선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무언의 결의로 흙을 파기 시작했고 땀과 눈물이 미선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낮에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녀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 걸까요? 미선의 중얼거림에 봉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삽질 소리만 밤의 정적을 깨뜨렸고 마침내 수시간의 작업 끝에 관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열었고 그 순간 그녀의 비명이 밤하늘을 찔렀습니다. 관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하얀 뱀 한 마리가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충격으로 주저앉았고 뱀은 천천히 관 밖으로 미끄러져 나와 미선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진우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봉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뱀을 바라보더니 경외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흰 뱀은 귀신의 전령이에요. 죽은 영혼의 부활,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알리는 존재이죠. 진우의 영혼이 의지한 거예요. 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진우가 자신의 진실을 밝히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미선은 놀란 눈으로 봉화를 바라봤어요. 봉화는 뱀을 향해 한 번 고개를 숙이고 경건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우리 선조들은 흰 뱀을 신성한 존재로 여겼어요. 특히 묘지에 나타난 흰 뱀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의 현신이라 믿었죠. 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못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진우는 당신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겁니다. 흰 뱀이 당신을 찾아오면 그것은 진우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표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봉화의 말에 미선은 빈관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어요. 엄마,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시 덮어야 해요. 아무도 모르게. 두 사람은 서둘러 관을 다시 묻었고 미선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어요. 묘지를 떠나오는 길, 미선은 무언가 결심한 듯 봉화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들의 흔적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가 남긴 것이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미선은 진우의 방을 새벽이 오도록 샅샅이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옷장 안, 침대 밑까지 철저히 살폈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친 미선이 포기하려는 찰나 책상 뒤편 벽과 맞닿은 좁은 틈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보니 작은 USB였고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USB 안에는 폭력 장면이 담긴 영상과 진우의 음성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미선은 충격에 입을 막았고 영상을 재생하자 교복을 입은 몇몇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중심에 진우가 있었고 가해자들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특히 교장 아들로 알려진 주영훈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잡혔고 그의 비웃는 표정에 미선의 핏줄이 거꾸로 솟구쳤어요. 진우야, 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니? 미선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열자 진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협박에 대해 떨리면서도 차분히 기록한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녹음에서 진우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내일 모든 걸 말할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진우가 사망한 날이었어요. 미선은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고 진우의 교통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했고 그녀의 손은 분노로 떨렸어요.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작은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뱀이 창틀 위에 조용히 나타나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미선은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그 존재가 진우의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뱀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미선은 봉화를 찾아갔습니다. 봉화는 USB 내용을 조용히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귀신 짓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들이 더 더럽게 움직였네요. 하지만 흰 뱀이 당신을 찾아왔다니. 진우의 영혼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미선은 봉화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봉화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자 일을 해온 분인데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만을 추구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분이라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미선과 서재무는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기자의 손가락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고
주용태 건설회사의 비리 자료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서재문은 마우스를 움직여 특정 페이지를 가리키며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다리 공사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견됐는데 조사 결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혀 발표되지 않았어요. 주용태의 입김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미선은 서재문이 보여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서류 위에 사진과 도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주용태 건설이 맡았던 다리 공사의 내부 보고서에는 안전 기준을 크게 밑도는 자재 사용과 공정 과정에서의 불법 변경 사항들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서류 조작의 흔적까지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우의 죽음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SNS에 진우의 이야기를 조금씩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올리지 않고 시신 없는 묘, 흰뱀, 폭력 영상이라는 키워드만 살짝 흘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작은 물결이 퍼져나가듯 관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영훈 무리 중 한 명이 갑자기 실명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시력 상실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고, 곧이어 또 다른 가해자도 원인 모를 사고를 당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미선이 이 소식을 들은 날 밤, 그녀는 창밖에서 다시 흰 뱀을 발견했어요.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그 모습에서 미션은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봉화를 찾아가 이 일을 말했어요. 우연일까요? 가해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봉화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깃들어 있었어요. 귀신이 무서운 건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건 결국 살아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원한을 품고 떠나지 못한 영혼의 복수가 산 자들의 계략보다 더 무시무시할 때도 있지요. 진우의 영혼이 지금 그런 길을 선택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SNS에 올린 글들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지역 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실렸어요. 서재문은 미선에게 모든 증거를 모아 기자회견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싸울 때가 왔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미선은 집에 홀로 앉아 내일 있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어요. 증거들을 정리하고 발표할 내용을 연습하던 중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재문의 목소리가 긴장감에 차 있었어요. 미선 씨, 큰일 났습니다. USB에 담긴 영상이 조작됐다는 포렌식 결과가 발표됐어요. 미선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은 일제히 죽은 아들 앞세운 광기, 아들 죽음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같은 제목으로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녀의 신용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미선은 진우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고 손끝만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진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틀렸나 봐. 그날 밤 창틀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흰 뱀이 창문가에 조용히 따리를 틀고 있었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비늘이 마치 진우가 흘리는 눈물 같았고 미선은 이상하게도 위안을 느꼈습니다. 뱀의 검은 눈동자에서 진우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봉화가 서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그 아이가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흰 뱀이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한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무너질 시간 없어요. 봉화의 말에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봉화의 눈에는 단호함이 있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창틀에 있던 뱀은 이미 사라져 있었지만 그 기운은 여전히 방 안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증거가 무력화됐는데. 미선이 물었지만 봉화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 미선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고 미선은 긴장한 채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선 씨, 손정은입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은 잠시 기억을 더듬었고 그녀가 진우와 같은 학교 학생의 어머니임을 떠올렸어요. 미선의 손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진우랑 비슷했어요. 괴롭힘을 당했죠. 근데 진우가 먼저 나서서 그 애들을 막았어요. 그래서 진우가 대신 표적이 됐어요. 기자회견장은 카메라 플래시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고
봉화와 서재문, 손정은이 그녀 뒤에 함께 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고 마이크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묻힌 자리에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이들은 지금도 살아 숨쉽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울렸고 서재문이 준비한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투영됐어요. 클라우드에서 복원한 원본 영상에는 주영훈이 진우를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고 회견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이 영상은 클라우드에서 복원한 원본입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서재문의 설명이 이어졌고 이어서 학교 측의 묵인을 증명하는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어요. 교장과 주영훈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렸고 사건을 덮으려 했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됐어요. 경찰 간부와 주용태의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단상 한쪽에서 흰 무언가가 잠시 번쩍였지만 기자들은 증거에 집중한 나머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미선만이 그것이 흰 뱀임을 알아차렸고 그 순간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권력 앞에서 무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손정은이 앞으로 나서며 증언했고 그녀의 아들도 진우처럼 폭력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회견장의 분위기가 점점 미선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마지막으로 진우의 사진을 들어보였어요.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돌아와야 합니다. 회견이 끝난 직후 뉴스가 속보로 흘러나왔습니다. 주영훈이 즉시 퇴학 처리되고 구속됐다는 소식이었고 그의 얼굴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됐어요. 주용태는 검찰에 소환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심장마비로 판명됐습니다. 학교 교장은 수치스러운 표정으로 사표를 낭독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시민단체에서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미선 씨는 이 시대 모든 부모의 이름입니다. 미선은 모든 소식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고 대신 마침내 찾아온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봉화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진우가 편히 쉴 수 있겠네요.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오후 미선은 진우를 위해 다시 마련한 새 묘지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고 아들을 묻었고 봉분 위에는 흰 국화꽃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미선은 조용히 절을 올리고 가방에서 진우가 생전에 쓰던 알림장을 꺼내 봉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진우의 꿈과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미선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손으로 봉분을 쓰다듬으며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다 끝냈어. 이제 편히 쉬렴. 사랑한다, 내 아들. 미선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지는 동안 묘 뒤편 대숲 아래에서 흰 뱀 한 마리가 조용히 미끄러지듯 나타났어요. 빛에 반사된 그 하얀 비늘은 마치 진주처럼 빛났고 검은 눈동자에는 진우의 영혼이 담긴 듯 지혜로운 광채가 어렸습니다. 미선은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고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뱀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뱀은 봉분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천천히 미선 앞에 멈춰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을 때 미선은 진우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뱀은 대숲 쪽으로 느릿하게 사라졌고 그 모습에서 진우의 영혼이 마침내 편안한 곳으로 떠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뉴스 화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주용태 건설의 부도 선언, 교장과 관련 교사들의 구속 장면, 경찰 간부들의 줄줄이 소환 모습, 그리고 주영훈의 법정 출두 모습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속보 자막이 화면 하단을 가로질렀어요. 주영훈 징역 15년 선고, 교장 및 관련자 전원 구속, 경찰 내부 수사 확대. 미선은 오랜만에 활기찬 표정으로 약국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봉화가 약국을 지나가다 들려 미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떠세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우도 편안히 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미선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없었고 약국 창가에 걸린 진우의 사진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미선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표정에서 진우를 향한 그리움과 함께 그를 보내준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흐르며 화면은 밝게 빛났어요. 미선이 활기차게 약국을 운영하는 모습, 서재문이 용기 있는 언론상을 받는 모습, 그리고 학교 폭력 근절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습이 연이어 보였습니다. 손정은과 다른 부모들이 함께 학교 폭력 방지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면, 그리고
그 모임의 명예회장으로 미선이 환영받는 모습까지 따뜻하게 담겨 있었어요. 미선이 약국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는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아도 되었고, 진우의 정의는 이루어졌으며, 그의 용기는 많은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미선의 발걸음은 오랜만에 가벼웠고, 그녀의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